저는 퇴직금 1억 8천으로 시작해 두 번째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특별한 정보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퇴직하고 나서 한 투자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대박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지킨 건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을지로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작업대 앞에 앉아 오래된 회중 시계를 닦고 있었죠. 이 기계도 나처럼 오래 버텼네. 손끝으로 시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올해 66세입니다. 40년간 정밀기계 설계 일을 했어요. 대기업 연구소에서 밤낮 없이 도면을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고 불량률을 줄이는 일. 그게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3년 전 명예퇴직을 했죠. 회사에서 나올 땐 퇴직금 1억 8천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하지만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도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퇴직 후 첫 달은 괜찮았어요. 아침에 늦잠 자고, 낮에 산책하고, 저녁엔 TV 보고. 그런데 두 달째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아니,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 저만 멈춰 있는 기분이었죠. 밤에 잠도 안 왔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은퇴한 사람의 삶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당신 뭐라도 해봐요.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 우연히 을지로 골목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낡은 건물 1층에 폐업한 시계방이 보였죠. 먼지 쌓인 유리창 너머로 멈춰있는 시계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 제 가슴을 쳤어요. 나도 저 시계들처럼 멈춰있구나. 다음 날 바로 그 가게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월세 8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망설임 없이 계약했죠.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시계방이 요즘 어디 돼요? 다들 핸드폰으로 시간 보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을 움직이고 싶었어요. 뭔가를 고치고 맞추고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간판을 달았죠. 중고 시계 수리 도구들을 사모았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쓰던 확대경도 꺼내왔어요. 첫 손님은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죠.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손목 시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배터리만 갈면 되는 간단한 것이었어요. 5분이면 됩니다. 손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다시 문 열어서 다행이에요. 전에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 말이 왠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하루에 손님은 한두 명 정도였습니다. 장사가 될 리 없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손끝으로 작은 나사를 조이고 기름을 바르고 태엽을 감는 시간. 그게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작업실에 울렸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 안에 뭔가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40년간 저는 시간을 다루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시간은 다루지 못했죠. 이제 와서야 깨달았어요. 시간은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채워가는 거라는 걸.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무수히 많은 시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모두 다른 속도로 하지만 멈추지 않고. 시계방을 연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단골 손님이 몇 명 생겼어요. 장사는 여전히 신통치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죠.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옛 회사 후배 김민수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선배님, 여기 계셨어요? 민수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저보다 15살쯤 어린 친구였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민수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럭저럭 지내죠. 선배님은요? 시계방 하나 차렸어요. 을지로에. 민수의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시계방이요? 와, 멋진데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소식도 들었죠. 그러다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ETF 모르면 대화도 안 돼요.
화면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뭔가? 상장지수 펀드요. 저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괜찮더라고요. 민수는 신이 나서 설명했어요. 수익률이 어쩌고, 배당이 어쩌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하나도 이해가 안 됐죠. 선배님도 한번 해보세요. 은퇴하셨으면 자산 관리 중요하잖아요. 난 그런 거 잘 몰라. 요즘은 앱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됐어. 주식은 도박이야. 난 그런 거 안 해.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월급 받아서 저축하고, 적금 들고, 보험 들고. 그게 제 재테크의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시대가 변했잖아요. 요즘은 안 하면 손해예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안 하면 손해라.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죠. 뉴스에서 주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경제 프로그램에서도 투자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왠지 세상이 저만 두고 앞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죠. 핸드폰을 켰어요. 검색창에 ETF라고 쳤습니다. 수많은 글들이 쏟아졌어요. 초보자도 쉽게 월 100만 원 만들기, 배당 투자 시작하기.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용어투성이었죠. 그래도 계속 읽었어요. 새벽 2시. 어느새 증권사 앱을 깔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평생 주식은 도박이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투자 앱을 설치하고 있다니.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좌 개설 버튼을 눌렀죠. 본인 인증, 정보 입력, 비밀번호 설정. 모든 과정이 낯설었어요. 30분쯤 걸려서 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 화면을 보니 이상했어요. 계좌 잔액 0원. 텅 빈 화면이었죠. 돈을 넣어야 하는구나. 당연한 건데 막상 하려니 망설여졌습니다. 얼마를 넣어야 할까? 1억 8천 중에서 손가락이 떨렸어요. 결국 500만 원만 입금했습니다. 잃어도 괜찮을 금액이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가게에 출근했습니다. 작업대에 앉아서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앱을 켰다 껐다 반복했죠. 점심때쯤 첫 매수를 했습니다. 민수가 추천했던 ETF 하나, 50만 원어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체결되었습니다. 알림이 떴습니다. 이상했어요. 별거 아닌 건데 왠지 모를 긴장감이 밀려왔죠. 오후 내내 그래프만 쳐다봤습니다. 숫자가 올랐다 내렸다 했어요. 플러스 2,000원, 마이너스 1,000원 심장도 따라서 요동쳤죠. 저녁 무렵 손님이 한 명 들어왔어요. 시계 수리 맡기러 온 분이었습니다. 이거 초침이 안 가요. 저는 시계를 받아들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태엽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리를 시작했죠. 그런데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핸드폰이 신경 쓰였습니다. 지금 그래프는 어떻게 됐을까? 손님이 물었어요. 언제쯤 되나요? 아, 네. 이틀이면 됩니다. 손님이 나간 후, 저는 작업대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옆에 있는 회중 시계를 봤어요. 오래전 수리했던 그 시계. 제 작업대에 항상 두고 있던 물건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초침이 멈춰 있었어요. 언제 멈췄지? 시계를 들어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뚜껑을 열어봤죠.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부품도 멀쩡했고 기름도 마르지 않았어요. 그냥 멈춰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시계를 다시 작업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이 안 왔어요. 투자 관련 영상을 보고 또 봤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죠. 꿈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오르고 내리고 그 한가운데에 멈춰있는 시계 하나가 보였어요. 첫 투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앱을 켰어요.
수익률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죠. 플러스 3%.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이번엔 유튜브에서 본 종목이었죠. 이건 무조건 오릅니다. 영상 속 전문가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전문가니까 알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음 날부터 계속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 5%, 8%. 빨간 숫자가 점점 커졌죠. 이러다 오르겠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안 올랐어요. 마이너스 15%, 15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밤새 고민했죠. 결국 못 참고 팔아버렸습니다. 손실 확정. 통장을 보니 허탈했어요. 뭐 하는 짓이야?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었으니까.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만 보지 말고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죠. 서점에 가서 책을 샀어요. 투자 입문서 3권. 밤마다 읽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온통 영어 약자뿐이었죠. 하지만 천천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노트에 정리도 했어요. 마치 옛날 회사에서 기술 문서 읽듯이. 한 달쯤 지나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숫자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낱말만 듣고 사지 않았습니다. 직접 기업을 찾아보고 재무제표를 확인했죠. 왜 이 회사가 좋은지, 리스크는 뭔지 모두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에 기름때 묻히던 시절처럼. 이번엔 손끝에 숫자를 새겼어요. 새로운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러웠죠. 50만 원만. 매일 기록했습니다. 왜 샀는지, 목표가는 얼마인지, 손절 라인은 어딘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어느 날 저녁, 시계 수리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거 똑같네. 시계 수리도 투자도. 원리는 비슷했어요. 시계가 안 가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태엽인지, 기어인지, 오일인지. 하나씩 확인하고 검증하죠. 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떨어졌는지, 왜 오르는지. 데이터를 보고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노트에 적었어요. 돈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된 검증이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조급함이 조금씩 사라졌죠. 다음 날부터 달라졌어요. 그래프가 떨어져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확인했죠. 시장 전체가 하락한 건지, 해당 종목만 문제인지. 오르면 왜 올랐는지 분석했어요. 운이었는지, 제대로 본 건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손실을 조금씩 만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러스로 돌아섰죠. 큰 수익은 아니었어요. 5만 원, 7만 원. 하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공부하고 분석하고 판단한 결과였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에 젊은 손님이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였죠. 회중 시계 수리되나요? 할아버지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시계를 받아보니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청년은 작업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투자 책들을 보더니 물었어요. 사장님, 투자하세요? 응, 조금. 대단하시네요. 저도 하는데 맨날 읽기만 해요. 왜 읽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전문가 말 들어서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저는 피식 웃었어요. 저도 똑같았으니까. 조급해서 그래. 네. 돈은 시간이 필요해. 시계처럼. 청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작업대 위에 시계 하나를 가리켰어요. 이거 봐. 초침이 한 번에 한 칸씩까지? 네. 투자도 똑같아. 한 번에 많이 벌려고 하면 망해.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대로 배워야겠네요. 그래, 공부해. 낱말만 듣지 말고. 청년이 나간 후, 저는 다시 작업대에 앉았어요. 문득 옆에 있는 회중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멈춰있던 그 시계. 손을 뻗어 집어들었죠.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똑딱, 똑딱. 소리가 났어요. 어? 놀랐습니다. 분명 멈춰 있었는데 언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 뚜껑을 열어봤어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태엽도 감겨 있고 기어도 돌아가고. 신기하네. 시계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제 인생도 이 시계처럼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멈춰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수많은 시계들이 보였어요. 모두 자기 속도로 째깍거리고 있었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냥 자기 리듬대로.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1년 전 손해를 완전히 만회했어요. 플러스 2만 원. 숫자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컸죠.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1년이 흘렀습니다. 손해를 만회한 후부터 투자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죠. 매일 아침 앱을 켜지만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오르든 내리든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시계방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단골들이 늘었죠. 하루에 서너 명씩 찾아왔어요. 여전히 큰 돈은 안 됐지만 충분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70대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오신 분이었죠. 사장님, 이거 또 멈췄어요. 손목시계를 내미셨습니다. 받아보니 배터리 문제였어요. 금방 고쳐드릴게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배터리를 빼고 새 걸로 교체하고. 손에 익은 동작이었죠. 5분도 안 걸렸습니다. 다 됐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고마워요. 이 시계가 남편 유품이거든요. 오래 쓰셨네요. 35년 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도 15년. 할머니의 눈가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이 시계 보면 남편 생각나요. 째깍거리는 소리 들으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당연하죠. 내 시간이니까. 할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시간.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시간을 수리하고 있구나. 40년간 정밀기계를 만들었죠. 시간을 재는 기계들. 그런데 정작 제 시간은 방치했었습니다. 퇴직하고 멈춰 있을 때 저는 제 시간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 시계방을 시작하면서, 투자를 배우면서 조금씩 제 시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작업대에 앉아 회중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그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똑딱 똑딱.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상했어요. 시장도 이렇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들의 감정이 모여서 숫자가 되고 그 숫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마치 시계 속 톱니바퀴들처럼. 결국 사람 마음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투자를 숫자로만 봤어요. 차트, 재무제표, 수익률. 하지만 그 뒤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욕심내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저도 그 중 하나였죠. 그날 밤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1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어요. 매수 이유, 매도 이유, 수익과 손실.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제가 돈을 잃을 때는 언제나 급했습니다. 빨리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불안감. 그럴 때마다 실패했죠. 반대로 수익이 났을 때는 달랐습니다. 충분히 기다렸고, 계획대로 움직였고, 감정을 배제했어요. 시간의 리듬.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투자도 시계처럼 리듬이 필요했어요. 너무 빠르면 부서지고, 너무 느리면 멈추고, 딱 맞는 속도로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시장을 봤어요. 차트가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엔 그냥 선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였죠. 공포에 파는 사람들, 욕심에 사는 사람들. 저는 그 사이에서 제 리듬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투자금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500만 원이 550만 원이 됐습니다. 10% 수익. 크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죠. 조급하지 않고 얻은 결과였으니까. 어느 금요일, 또 그 청년이 왔습니다. 지난번 회중 시계 맡긴 분이었죠. 다 됐어요? 네, 여기요. 시계를 건넸습니다. 청년은 시계를 귀에 대봤어요. 와, 소리가 정말 좋네요. 잘 관리하면 오래 가요. 고맙습니다. 얼마예요? 5만 원이요. 계산을 하면서 청년이 물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투자도 시계처럼 한 칸씩 가라고. 응. 그 말 듣고 공부했어요. 책도 사고 유튜브도 보고. 청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급하면 안 되는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잘하고 있네. 덕분이에요. 근데 사장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 리듬 같은 거.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살다 보니 알게 됐지. 살다 보니요? 응. 시계 고치면서 깨달았어. 인생도, 돈도, 시간도 결국 비슷하더라고.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될 수 있어. 시간만 주면. 청년이 나간 후, 문득 거울을 봤어요. 68세.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3년 전 퇴직했을 때와 다른 눈빛.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날 저녁, 작업대를 정리하다가 회중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똑딱, 똑딱. 여전히 잘 가고 있었어요. 문득 이 시계가 멈췄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한 날,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날, 손해를 만회한 날, 우연이었을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계는 제 마음을 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안할 때 멈췄고, 다시 중심을 찾았을 때 움직였고, 고마워. 시계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행동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시계는 저에게 의미가 있었으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노트를 펼쳐 마지막 장에 적었어요. 인생은 수리할 수 있다. 멈춰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을지로 골목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그랬죠. 어두웠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빛을 찾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수많은 시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죠. 모두 제 속도로. 멈추지 않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72세가 됐어요. 시계방을 연 지 6년째였죠. 투자를 시작한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게 달라졌어요. 투자금은 처음보다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큰 부자가 된 건 아니었죠. 하지만 충분했어요. 매달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시계방 수입과 합치면 생활하는 데 문제 없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돈이 제 삶을 지배하지 않았죠. 저는 돈의 주인이었고, 돈은 제 도구였습니다. 제 투자 수익은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질서였죠.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 그건 자유를 의미했어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여유.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평온함. 돈은 제 삶의 질서를 만들어줬습니다. 혼란스럽던 퇴직 후 시간에. 이제는 규칙과 리듬이 생겼죠. 아침엔 시계를 수리하고, 오후엔 시장을 확인하고,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시계 속 톱니바퀴들처럼 각자의 역할을 하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똑딱, 똑딱. 5년 전 멈췄던 이 시계. 이제는 멈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인생. 이제는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을지로 골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6년. 이제는 제 자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시계공 이종길. 그리고 투자자 이종길. 여러 얼굴을 가진 72세 남자. 나쁘지 않네.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니, 첫 번째보다 나을지도 몰랐죠. 이번엔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응원합니다.